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40회차 결과 1등이 49명이 나오셨고 2등이 무려 4,485명, 3등이 93,203명, 4등이 41만 5,155명이 나오면서 너도? 나도? 야, 나도 등수에 들어갈 수 있었던 회차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당첨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고 저 역시도 3등 적중으로 복수 구매 픽이기 때문에 총 9,320원을 받았네요. 참 사실상 축구토토 승무패 4회차 때 제가 지금과 동일하게 3등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115만 원을 받았던 걸 생각하면 이번 회차 진짜 터무니없는 금액이긴 하네요. 어쨌든 너무나도 이변이 많이 터지지 않았던 회차였으나 이변이 터진 두 경기의 경우는 사실상 생각하기 어려운 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마지막 경기였던 14번 경기 뉴질랜드 대 필리핀 경기의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 토 사장이 40회차 한 회차에 필리핀을 두 번 집어넣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서 이변 잡아 가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는데 막상 승무패 40회차 구매 전에 뉴질랜드가 노르웨이와 경기하는 걸 보고 확실히 뉴질랜드가 홈발이 있다. 필리핀 정도는 무조건 잡겠다 싶어서 뉴질랜드의 단통승 정배로 픽을 변경해서 공지를 드렸었는데 이건 뭐 오늘 필리핀하고 경기를 보는데 경기는 당연히 주도권을 가지고 점유율을 쥐고 경기를 하는데 골이 더럽게 안 터지다가 결국에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크로스 찬스가 나왔고 필리핀의 사리나 볼덴 선수의 헤딩 한 방에 뉴질랜드가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변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근데 이번 여자 월드컵 경기들을 보면서 참 90분 풀 경기를 보기가 참 힘들다라고 느껴지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아무리 강팀이라고 하더라도 패스 미스가 너무 많고 경기를 볼 때 전개는 굉장히 빠른데 여기서 우당탕탕 저기서 우당탕탕 막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진짜 여자 피파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팀들도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세세하게 뭐 어떤 선수가 어떻고 어떤 전술을 어떻고 뭐 이렇게 세세하게 파고 들어갈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여자 축구였습니다. 또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여자 축구에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는 골키퍼의 능력치 바로 대한민국 경기에서 나왔죠. 살짝만 떠서 오는 볼에도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 충분히 잡아야 하는 정면으로 날아오는 볼을 놓치면서 그대로 골을 내주는 장면 진짜 실점 장면 보셨던 분들은 참 답답하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골키퍼들의 선방 능력에 따른 황당한 골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여자 축구 경기라는 점이기 때문에 경기를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점. 또한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41회차의 경우는 그래도 40회차보다는 조금은 난해한 경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선택한 최종 픽 쭉 들어보시고 똑같이 구매하지 마시고 자신만의 이변 한두 경기씩은 꼭 추가를 하셔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은 결과를 내는 데 중요한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최종픽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최종픽은 9경기 말씀을 드리고, 말씀드리지 않은 5경기에 대해서는 한 달에 4,990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14경기 최종픽 모두 보실 수 있고, 중간에 광고도 없으니까 흐름 끊기지 않고 편하게 보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도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 미국 대 네덜란드. 자, 일단 미국은 피파 랭킹 1위를 기록 중이고 베트남과 첫 경기를 했을 때도 당연히 승리를 했지만 골이 들어가는 과정,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제일 볼만했던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골의 경우도 엘릭스 모건 선수가 센스 있게 뒷발로 패스를 내주면서 공간으로 소피아 스미스 선수가 뛰어들어가면서 득점을 기록했고 그 뒤로도 계속해서 공간이 보이면 그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주면서 공격 찬스를 계속 만들어 나갔죠.
그리고 뭐 페널티킥도 얻었지만 골키퍼 선방에 막혔고 베트남 골키퍼가 그나마 선방 능력이 좋아서 3대 0이었던 경기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네덜란드의 경우는 피파 랭킹 21위인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1대 0 승리를 기록했고 득점에서 알 수 있듯이 확실히 피지컬적인 측면을 활용한 헤딩슛이나 헤딩으로 세컨볼을 떨궈 놓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갈빵 말고는 딱히 위험한 장면이 없었다라는 점을 볼 때 미국도 피지컬 좋은 선수들이 있다라는 점에서 충분히 막아낼 수 있고 저는 여자 축구에서 패스의 정확도가 확실히 경기를 좌우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에서 미국이 좀 더 좋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미국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하고 싶고 맞대결 전적에서도 미국이 네덜란드를 상대로 5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상성적으로도 미국이 앞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포르투갈 대 베트남. 자, 이 경기는 포르투갈의 승리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포르투갈이 네덜란드와의 경기에서 점유율적으로는 밀렸지만 확실히 수비 뒷공간으로 공격수 제시카 실바 선수의 스피드를 살릴 수 있는 패스들이 굉장히 돋보였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확실히 스피드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베트남을 상대로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포르투갈도 네덜란드를 만나면서 첫 경기 고전을 했고 베트남 역시 미국을 만나면서 고전을 했지만 고전하는 가운데에서도 포르투갈은 확실히 자신들만의 장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베트남의 경우는 골키퍼 혼자 고군분투하는 모습밖에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포르투갈의 경우는 경기에서 밀리더라도 볼을 무의미하게 걷어내는 상황이 6회 정도였지만 베트남은 40회나 보여주면서 뭔가 좀 체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포르투갈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호주 대 나이지리아. 자, 우선 피파 랭킹 10위인 호주는 22위인 아일랜드를 상대로 1대 0 승리를 했는데 주도권을 쥐고도 페널티킥골로 1대 0 승리를 했다는 게 많이 걸리긴 합니다. 다만 상대팀 나이지리아의 경우 피파 랭킹이 40위인데도 불구하고 7위인 캐나다를 상대로 0대 0 무승부를 기록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이변의 가능성을 열어두긴 해야 될 것 같지만 지난 캐나다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한 미드필더 아비오던 선수의 공백이 느껴질 수 있는 경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경기당 패스 성공률도 팀 내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선수고 경기당 태클 숫자도 팀 내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파이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선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퇴장으로 이 경기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아쉽다라고 느껴지고 사실상 나이지리아가 첫 경기에 맞붙었던 캐나다보다 최근에는 호주가 더 흐름이 좋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호주 브리즈번 스타디움에서 홈발을 받는 호주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아르헨티나 대 남아공. 자, 일단 아르헨티나는 이탈리아에 1대 0 패배를 기록을 했고 경기 막판 극장 헤딩골로 인해서 패배를 했던 경기였죠. 그 외에는 그래도 피파 랭킹이 12위나 앞선 이탈리아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특히나 공격에서 아르헨티나의 바니니 선수가 존재감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타빌레 선수의 골대 쪽으로 붙이는 프리킥이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위협적이었다라고 판단이 들었어요. 반대로 남아공의 경우도 피파 랭킹 3위인 스웨덴을 상대로 한국 여자 실업축구 WK리그 세종 스포츠토토 소속 공격수인 힐다 마가이아 선수가 선제골을 기록을 했지만 그 이후에 두 골을 헌납하면서 2대 1로 패배를 했는데 사실상 저는 남아공이 조금 의문이 들었던 게 공격에서 찬스가 생겼을 때 패스를 더럽게 안 하더라. 이게 시야가 안 보여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뭐 골 넣으면 수당을 주기로 한 건지 아무튼 찬스에서 패스를 더럽게 안 해서 골 찬스를 날려먹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점과 솔직히 스웨덴이 피파 랭킹 3위의 실력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나마 남아공의 경기력이 조금이나마 살아나지 않았던 경기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본적인 패스 능력을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패스의 정확도적인 측면에서 남아공보다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아르헨티나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6번 경기 잉글랜드 대 덴마크. 자, 잉글랜드는 피파 랭킹 4위, IT는 피파 랭킹 53위인데도 불구하고 잉글랜드가 페널티킥 한 골로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 분명히 IT 골키퍼의 선방이 많았던 점도 있지만 잉글랜드도 반성을 해야 된다. 그 반성은 뭐냐?
수비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상대가 덴마크라고 생각을 해볼 때 중국과의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잉글랜드가 IT를 상대할 때 고전했던 것처럼 스피드 있게 뒷공간을 파고드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묵직하게 피지컬적인 측면만을 앞세워서 크로스를 통한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들어가는 덴마크이기 때문에 피지컬적으로 잉글랜드가 전혀 꿀릴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잉글랜드가 무승부 이상은 무조건 거둘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잉글랜드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7번 경기 중국 대 IT. 저는 사실 IT라는 팀 자체를 피파 랭킹도 53위를 기록 중이고 우리나라와의 평가전을 할 때도 사실 무슨 저런 나라랑 평가전을 할까? IT라는 나라가 여자 축구를 하는 나라인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잉글랜드와의 경기를 보고 무시해서는 안 될 나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국도 덴마크와의 경기에서 1대0 경기 막판에 극장골을 먹히면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대등한 경기를 펼칠 만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IT의 경우는 자신들보다 훨씬 피파 랭킹이 높은 잉글랜드를 상대로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IT가 이길 수도 있었던 경기이지 않나 싶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분명히 중국이 점유율을 가져가서 경기 플레이를 할 텐데 IT가 잉글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것처럼 뒷공간을 노리는 빠른 역습을 보여준다면 IT에도 승산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 양팀 모두 피지컬적으로는 뛰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점유율을 쥐고 공격을 하다가 골을 넣던지 아니면 역습 한 방에 승패가 갈리는 경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중국의 승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0번 경기 파나마 대 자메이카. 자, 일단 파나마는 수비가 사실 개차반이라고 생각이 들고 자메이카는 프랑스의 공격을 모두 막아낼 정도로 수비적인 능력만큼은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경기는 파나마의 무패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바치는 이유로는 사실상 자메이카가 프랑스를 상대로 이렇다 할 공격을 만들어가는 장면을 못 봤다라는 점과 공격 자원인 카디자 쇼 선수의 퇴장 징계로 인한 출전 불가도 공격적인 측면에 약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파나마의 경우는 사실상 조별 예선에서 자메이카가 아니면 프랑스, 브라질이라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메이카를 상대로 모든 전력을 다한다면 무승부까지는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는 파나마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2번 경기 노르웨이 대 필리핀. 자, 노르웨이는 사실상 지금 1무 1패로 A조에서 꼴찌로 처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경우의 수를 따져볼 때 승리를 해도 득점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순위를 끌어올리는 데 이점이 되겠죠. 또한 뉴질랜드와의 첫 경기에서는 1대0으로 패배를 했지만 스위스와의 경기에서는 그나마 긴장감이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긴 했지만 뉴질랜드와의 경기보다는 나은 경기력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 필리핀이 뉴질랜드와의 경기에서 두드려 맞다가 해닝골 한 방으로 승리를 기록하긴 했지만 무조건 승리를 해야 되는 노르웨이의 상황에 전방에 많은 자원들을 배치를 하면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필리핀을 압도하면서 우세한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배당적인 측면에서도 이번 회차 두 번째로 가장 낮은 정배당을 주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노르웨이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4번 경기 독일 대 콜롬비아. 자, 이 경기는 뭐 사실상 콜롬비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2대0으로 승리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피지컬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좀 확실히 밀리는 경기였고 사실상 콜롬비아의 득점 장면들은 페널티킥으로 한 골, 윤영글 골키퍼의 실책으로 한 골이었기 때문에 만들어서 넣는 골은 나오지 않았다라는 점, 반면에 독일의 경우는 최약체 모로코를 상대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6대0 대승을 이끌었고 골대만 두 번을 맞췄기 때문에 득점력적인 부분과 기본적으로 피지컬이 좋은 팀이기 때문에 콜롬비아도 쪽도 못 쓰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많은 고민 없이 독일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어요.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41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여자 축구이기 때문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자신만의 이변 꼭 추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